네, 반갑습니다. 오종모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5종목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금양이 되겠습니다. 금양이란 종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2024년도를 2023년도로 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금양의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를 그었을 때 상승 방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죠. 1차적으로는 이 추세 상단에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일목균형 벽구름쪽 상단까지 가는 이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1차는 6,100원대, 그 다음은 이제 6,400원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금양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은 합성 수지, 고무 등 발포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55년대 설립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 산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실적을 보시게 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늘 1,700억대 매출,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만 100억대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본 총계가 798억 정도 됩니다. 자본 총계는 798억. 그러니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부채를 뺀 자본 총계 798억. 현재 시가총액 2,600억. 적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려가는 방향은 궁극적으로 6,4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양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게 금양, 그다음에 진양제약, 진양산업 이런 종목들을 함께 보거든요. 오세훈 종목으로도 알려진 종목들이에요. 이게 서울시장이 되었는데 서울시장 되기 전에도 떴던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이게 진양산업, 진양제약, 금양 그리고 지능기업까지 오세훈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능기업도 정책, 건설 정책 관련해서 진양제약은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는데 진양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양산업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진양산업이 일전에 6,700원의 목표가를 정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진양산업, 진양제약, 금양 이렇게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성 이 종목은 이제 교육 관련 종목인데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성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 학원 프랜차이즈 업을 하고 있고 이러닝 국어 교육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또 베트남 신규 사업을 위해 설립했던 대성 글로벌 에듀케이션은 청산을 했네요. 청산 종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종속회사 관련해서 회원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적도 잠깐 봐야 되겠는데 실적을 보시면 작년도에 영업이익은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작년도는 줄였습니다만 올해는 296억, 300억, 380억 이렇게 점차적으로 영업이익이 증대를 하죠. 300억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2,500억입니다. 2,500억 저평가 회사죠. 저평가 회사입니다. 디지털 대성은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측면이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잘 보이지 않지만 주봉, 월봉 이렇게 차례대로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봉까지 볼까요? 연봉까지 볼게요. 연봉까지 보게 되면 저점에서 연결하는 이 상승 추세선에 2019년대 닿았지만 그러나 디지털 대성은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지금 300억대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올해는 그려가는 그림 1분기는 좀 저조했습니다만 올해 그려가는 그림 300억대 내년까지 300억 2018년도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됐죠. 2019년도에 200억. 근데 올해 말까지 봐야겠죠. 올해 말까지 보면 거의 300억이 육박하는 이 영업이익을 본다 그러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그리고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게 된단 말이죠. 사상 최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2019년도에 영업이익 200억을 달성해서 11,800원 갔다 그러면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그러면 전고점은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상은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부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저점을 연결한 이 하단에서의 추세선과 고점을 연결한 이 상승 추세를 연결했을 때 이 삼각 수렴대, 상압 수렴대를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실적주, 교육 종목 중에서 이러닝 서비스를 하는 교육 종목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서 디지털 대성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산업이 되겠는데요. 고려산업 오늘 장중에 4.4% 올랐다가 윗골에 사는 그런 흐름이죠. 고려산업 음식료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려산업의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려사업은 배합사료, 가축용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료 전문 회사죠. 비료 전문 회사인데요.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고려산업은 갈 길이 좀 보입니다. 월봉에서는 저항에 가깝게 보이죠. 5,100원대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이 월봉 저항 한 번, 그 다음에 작년도 말에 두 번, 이번 세 번째는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월봉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돌파를 못했었죠.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도전했던 이 월봉 저항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고려산업은 최재형 관련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재형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떴어요. 오픈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오픈베이스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오픈베이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인포뱅크도 10% 이상 올랐었고 PPI도 제가 추천드린 적 있죠. PPI도 많이 올랐었죠. 17% 이상 올랐고 이루원도 최재형 관련주입니다. 이루원 23%. 기존 제가 추천드렸던 PPI라든지 그다음에 오픈뱅크 이 종목들도 인포뱅크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는 이제 고려산업이 또 대종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재형 관련 종목으로서도 손색이 없고 실적주로서도 또 비료 관련 종목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나오고 시가총액이 1,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려산업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풍재지라는 종목인데요. 재지 업종들 한창재지하고 영풍재지 같이 보셔도 좋아요. 한창재지나 영풍재지. 근데 한창재지는 이제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관점이고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창재지보다는 영풍재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풍재지는 저항대를 벗어나서 이제 9,3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지업종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해마다 영업이 100억 정도 이상 나오고 또 올해 들어서는 더더욱 택배 물량이라든지 또 박스 또 골판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작년에 영업이익 100억인데 올해는 1분기 35억. 이 추세면은 120억에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 흐름상에서도 무난하게 9,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영풍재지는 잘만 공략하면 7,700원대 잘만 공략하게 되면 9,100원대, 9,200원대네요. 9,200원대에 9,200원, 9,300원대네요. 9,200원이 아니라 9,300원대. 9,300원대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두 종목 중에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제가 두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하이임 아이엔트라는 종목과 같이 좀 고민을 했어요. 오하이임 아이엔트가 이제 조정을 줘서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 종목은 크래프톤 관련 종목이고 크래프톤 상장 수혜를 입을 종목이라고 봤기 때문에요. 크래프톤 상장 수혜주는 대성창투, 또 OIMINT, 넵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SBS 컨텐츠 허브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당연히 SBS 계열사죠. SBS 계열사이고 컨텐츠 허브라 나와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죠. SBS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고 뉴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사업, 방송 제작하고 또 광고 제작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SBS 방송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적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19년도부터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 70억, 올해 1분기 16억인데 올해는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급도 이 종목에 오고 있지 않는가, 고점을 점점 높이는 패턴이고요. 월봉에서 봤을 때 월봉에서의 목표가가 보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120월선 1600원이 1차 저항이고 그 다음 저항은 13800원입니다. 13800원. 이 부분까지는 무난히 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2014년도에 갔던 2만원대, 2014년도에 2만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의 실적이 더 좋아요. 그때보다 8년이 지난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실적이 더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13,800원은 그냥 간다고 봐요. 1차 저항은 이제 120일선이 여기 있으니까 1,600원. 1차 저항은 1,600원, 2차 저항 13,800원.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13,000원대까지, 13,000원대 부분까지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금양, 디지털 대성, 그리고 고려산업, 영풍제지, SBS 컨텐츠 허브까지 이렇게 5종목 소개하면서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